저는 현재 사드 철회 소송리 종합상황실에 원불교 파견자로 있고요. 네, 강현욱 교무라고 합니다. 이 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일은 없죠. 2016년도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배치하기 전에 이미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보고서를 통해서 사드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다 라고 이미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중국 전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한국 기준인지 미국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측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의 제1 요소로 가지고 있는 제1번 정책이 MD 정책입니다.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미국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제1정책입니다. 근데 어디서 방어를 하느냐? 되도록 빨리 미국으로 날아오기 전에 포착해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으로 날아가는 데도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MD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MD를 설치하는 게 제1 전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MD 미사일의 핵심이 되는 게 사드입니다. 왜냐면 사드 레이더가 가장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원하는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땅을 미국에게 공여하기로 한 그 크기가 70만 제곱미터, 7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32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 전체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이 사드 기준이 70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그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의 가장 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부지 쪼개기가 이루어집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드 문제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2만 제곱미터 이하를 먼저 공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따로 하잖아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네. 국방부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지들끼리 진행을 해요. 이 부지 쪼개기는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 환경부 장관이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 있는 동안 제1번 적폐로서 철폐하는 것이 부지 쪼개기다. 그런데 이 부지 쪼개기를 먼저 그 환경부 장관 탄생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국방부였던 거예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마지막까지 사드라는 무기가 검증된 바가 한 번도 없다.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가 언제 한번 검증한 적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 배치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는 차기 정권으로 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5월에 당선된 이후에 6월에 사드 문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며 조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절차적 문제는 부지 공여와 이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됐으면은
원점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이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인정해요. 이 평가 진행 절차를 인정을 합니다. 갑자기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서 9월 7일 추가 배치 9월 3일인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로 4일인가 5일 뒤에 추가 배치가 진행이 된 거죠. 이것부터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배치 번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한미 간에 즉시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날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정말 환호했습니다. 축하했고. 왜냐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럼 그 배신감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규모 국가폭력이 매일같이 상식 폭력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000명 이상의 국가폭력이 일어난 거는 2차례 정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7차례가 넘어요. 어쩌면은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부를 근원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사실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탈핵당했잖아요. 명확하게 이 사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주민들이죠. 일상이 완벽하게 깨졌어요. 원래 낮에 농사 짓고 힘들고 들어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혹은 자신의 심신을 쉬는 과정에 돼야 되는데 그날 이후에 주민들은 10시까지 저녁 먹고 올라와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함께 있다가 들어갔어요. 주민들의 의식은 여기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고 우리나라 땅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4년간 투쟁을 하면서 한반도 분단 체제의 문제가 내가 그동안에 70년 동안 묵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습화돼서 습관처럼 머릿속에 묻어져서 어떤 피해를 분명히 입고 있었지만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됐다.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도움이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발걸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함께 오셔서 뭐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함께 주민들을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에요. 사실 지난 4년간 주민들이 버텨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